안녕하십니까. 보라시드 라디오 보시라의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라의 시드입니다. 네, 시드님, 요번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보라님도 힘드실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는 조금? 저는 뭐 사표를 던진 후에 좀 굉장히 해맑게 잘 지내고 쉬고 있어서 음.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예 회사를 떠날지 안 떠날지 그때 어, 보고 어떻게 될지 알 것 같네요. 그동안은 그냥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살면서. 그렇게 있으면 또 언젠가 또 회복이 되니까요. 뭐 배터리 같이 항상 언제까지 충전했다가 또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부서지긴 하니까요. 그죠? 그쵸. 예. 충전이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번 주에 조크 턴이기도 하고 이제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쵸. 아. 인제 한 주 힘들게 보내고 계신 시드님한테 약간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걸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재 개그도 하면 실소가 나오긴 하는데 실소도 웃음이니깐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아재 개그는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 주셔야 효과가 배로 납니다. 네,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된 그러면은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대머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대머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뭐라도 맞아. 그런 맥락이죠. 뭐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뭐라도? 아, 그러면은 아닌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대머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해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아. 이번 주는 아. 약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약간 기분인데. 쪼끔 애매한데 웃음이 나올 듯 말 듯 했는데 약간 좀 탄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터지셨기를 바라면서 아유. 시드님한테도 소소한 웃음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뭐 일단은 네, 뭐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요즘 저를 칼같이 차단하시는데? 바로 처단. 네. 그런 건 아니고 뭐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니깐요. 네, 저희 최근에 이제 요청 주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이 엄청 크고 주마다 다른 만큼 왜냐면 법도 다르고 이것저것 다른 게 굉장히 많아서 심플하게 그냥 미국과 캐나다 중에서 어디에 더 살고 싶은지 몇 가지 공통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어디가 더 나은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는 곳은 그 수많은 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는 곳끼리 비교한다 해서 어디가 더 미국과 캐나다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주마다 특징이 있어서 어디로 가면 유럽 느낌이 더 많이 난다든가 어딜 가면 조금 더 도시적이라든가 어디 조금 더 시골 같다든가 그런 게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큰 걸로 비교를 하려고 저희가 조금은 간략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은 50개 주고요. 수도는 워싱턴 DC에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인구는 3억 4천만, GDP는 26조이고요. 가구당 평균 수입은 7만 7천 불, 한화로 따지면 1억 정도 되네요. 캐나다는 어떤가요? 캐나다는 일단 10개 주가 있고요. 이제 수도는 오타와인데 흔히 캐나다의 대도시라 하면은 토론토나 밴쿠버를 떠올리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인제 수도는 오타와라는 쪼끔 더 작은 소도시고 캐나다 총 인구는 4,200만 정도가 되고 총 GDP는 2.9조 거의 3조에 육박하고 가구당 평균 수입은 캐나다 달러로 98,000 불, 한화로 거의 9,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인구수부터 정말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크기는 비슷하지 않나요? 크기는 사실 캐나다가 더 크죠. 조금 더 크구나. 예, 근데 캐나다는 워낙 못 쓰는 땅 플러스 안 쓰는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다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 인구는 4천 중반대 5천만을 향해 찍고 있었고 캐나다는 이제 3천만 남짓했는데 음.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쭉쭉쭉.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 그 거죠. 그쵸. 실제로 2023 년도에 총 인구수가 3,900만 이었는데 저 4,200만 은 2024 년도 2월 달에 집계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천만 에 육박을 해도 출생률이 되게 낮다고 해서 4천만 으로 15년 뭐 이렇게 있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15년 음. 후에는 아마 캐나다가 한국보다 훨씬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이민 세대도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네요. 미국은 진짜 인구랑 GDP만 봤으면은 깡패예요, 깡패 제가 봤을 때. 국방 거기에다 돈도 엄청 쓰고 있으니까 뭐 깡패라고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예. 그나마 하나 꽤 놀랐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구당 평균 수입이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되게 비슷한 걸 봤을 때 인제 미국이 아무래도 엄청난 갑부들이 많은데 그걸 그만큼 감안했을 때 맞죠.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심하다는 아마 이야기인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맞아요. 같네요. 그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몇 퍼센트 진짜가 엄청 많이 버는데 밑에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그만큼 소외되는 사람을 좀 많이 케어하고 있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좀 반응이 미미하긴 하네요. 그쵸. 갑자기 이걸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수입이 궁금하긴 한데 아마 비슷하거나 좀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댓글로 맞죠. 한국은 아직까지 맞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는 많은데 위로 음. 갈수록. 아 그쵸. 잘 없죠. 예. 근데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은퇴 세대도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정도 금액이 음음음. 나오는 것 같은데 맞벌이가 좀 적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좀 더 낮긴 낮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저희도 궁금하니까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니깐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공통 질문을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질문이 교육을 생각했을 때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로지 공교육만 보겠습니다. 사교육은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서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교육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으로 따져서 어느 나라가 더 나은 것인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교육.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라님은 언제쯤 가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왔지만은 이제 사실 와이프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를 만났기도 하고 제 친구들 중에 인제 여기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인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친한 애들이 그룹으로 저랑 친한 애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음. 정도 그걸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네요. 일단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공교육. 공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은 일단 어떤 교육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커리큘럼 상으로 제가 듣고 인제 알아봤을 때는 한국 교육 과정이 여기 같은 학년보다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7 학년 뭐 9 학년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치면은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캐나다에서요? 근데 한국 중학교 1 학년이 배우는 과정이랑 여기 7 학년이 배우는 과정 또는 한국 중학교 3 학년이랑 여기 9 학년이 배우는 과정에서 인제 비교를 하자고 했을 때 한국이 선행학습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네요. 한국이 더 높아요, 맞아요. 배우는 속도가. 한국이 확실히 더 높긴 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 왔는데 특히 수학 시간에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음. 그때 고등학교 1 학년 때 제가 한 학년 낮춰서 9 학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3 학년이죠. 그런데 아직 알제브라 그러니까 방정식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금 많이 당황했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었겠대요 또. 계산기 없이 그거 답을 적어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계산 과정 없이 그냥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다 풀고 그냥 답만 적어도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정을 중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담도 있어요. 제가 어 네. 심지어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에서 인제 회계학을 배울 때도 심지어 좀 간단한 복리 이런 거는 한국 음음.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복리도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몇 승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해 예. 아. 그런 거를 계산해서 바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교수가 나를 안 믿는 건지 하여튼 커리큘럼에 철저한 건지 반응이 딱 이랬어요. "너의 머리를 믿지 말고 계산기로 딱 쳐서 갖고 와라." 맞아. 아 맞아. 어 그런 말 하셨어요 선생님이 진짜로. 맞아요. 저는 뭐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다 적어서 내라고. 그래서 점수 깎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맨날 100 점만 여기서 하다가 거기서 점수 까인 거 보고 좀 많이 당황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쵸. 그리고 아. 이제 그 커리큘럼 쪽 부분은 인제 일부분이기도 하고 교육에 관했을 때 이제 교육이라 하면은 사람 뭐 인성이든 모든 게 포함이 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쵸. 고런 거를 그게 생각했을 또 하나의 사회니까. 그쵸. 인제 하나의 더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쪼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교육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가.' 요 얘기를 음. 좀 하고 싶은 게 총기 사고 뭐 아 총기 그 사고. 공항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공항에서만 그 경험하는 메탈 디텍터 음. 고런 것들이 학교에도 학교에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음 총찬 경찰들도 있고 안전을 맞아요. 위한다는 안에 명목하에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 제가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는 도시 안에서는 단 한 학교도 그런 데가 일단 없기도 하고 그리고 콘서트장 갈 때도 메탈 디텍터가 동반되는 콘서트 규모가 있고 아닐 때는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제 경험상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떤 군중이 모이는 데는 다 썼던 것 같긴 해요. 다 맞아요. 다 써요.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여기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안전은 또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것까지는 치우치지 말고 근데 네네. 그 교육 부분에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게 교육이랍시고 애를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보내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싶네요, 미국은. 그리고 그럼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하게 좀 그런 면에서는 불감이 있어도 안전 된다. 불감증? 예. 그런 게 있어도 된다. 요 정도? 음. 저희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끼리 싸워도 바로 그냥 선생님들이 중재하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요. 아 그쵸. 거기서 예.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제일 높은 분한테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뭐 디텐션을 받든가 음. 아니면 뭐 둘이 화해를 하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오든가 약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깐요. 맞아요. 담당 넘어가서 교장이 부르면은 최악이라 하더라고요, 여기도. 예. 찍소리 못 하죠 뭐. 교장 선생님 앞에서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육에서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되게 많잖아요. 인구 수도 많은 만큼. 어떤 면에서는 학군만 잘 걸리면은 '되게 좋은 네트워크를 캐나다보다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리고 한국 문제 생각하기에 한국에도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오히려 그런 거에 굉장히 더 철저하게 많이 따져요. 맞아요. 예.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SAT 다 치고 이제 대학교 원서를 내잖아요. 근데 원서 맨 끝에 란에 만약에 자기 뭐 혈연이 이 학교에 나왔다 그러면 이름 그 뭐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이름 적고 음음. 뭐 졸업한 날짜를 적는 거예요. 저는 그 오. 란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 얘네들 날짜? 아까 연도 말이죠, 연도. 아 졸업한 예예. 연도. 왜냐하면 또 거기 자기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깐요. 야. 그거 란을 보고 '와 여기도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와 한국도 어마어마했는데 여기는 더 하구나.'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은 뭐라 해야 될까? 학연지연 이런 것들이 좀 behind the table, under the table 이런 식에서 좀 오고 가는 거라고 하면은 아 그래서 그쵸. 약간 낙하산 물밑에서 이게 사부작 하는 느낌인데 그쵸. 예.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그 아까 쪼끔 놀랐던 부분은 인제 졸업 연도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용 방식이 딱 그래요. 애초에 그 alumni 그러니까 음음. 그 졸업생. 그러죠.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단체잖아요. 그 학교 나온 단체. 그쵸. 학교 나든 졸업생 단체니까. 예. 그거에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음음음. 그게 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지연의 끝판인 게 애초에 이력서에 항상 기입이 들어가는 게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그 추천인을 무조건 써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추천인을 꼭 써야 돼요. 3 명이 기본이었나? 그랬던 예 걸로 맞아요. 세 기억하는데 명이 기본이고 여기도. 그리고 그 추천인이 그냥 그 기입란에 채우는 걸로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전화를 해서 짧으면은 뭐 30분 길면은 1 시간 이렇게 통화를 진짜로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그쵸. 예. 저도 채용할 때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지금 인제 상태에 이르긴 했지만은 그 첫 직업 때 이게 그냥 '의뢰하는 거겠지.' 하고 했다가 실제로 연락 가는 거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진짜구나.' 해서 미리미리 다 알려줘요. "내가 추천위를 이렇게 썼다. 음. 그래서 연락이 올 거다." 그리고 항상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인제 한국에서는 왜 지인이나 학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쪼끔 최대한 안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 약간 스펙으로 쉬쉬하는 느낌이죠. 그쵸. 스펙이나 나 개인 능력으로 입사를 하는 거고 뽑는 사람도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게 약간 음음. 통용되는 그런 거라면 것들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당당하게 아니 대놓고 학연, 지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어디에 나왔냐?" 그게 너의 그치. 능력이고 그게 "사람들이 너의 너를 어떻게 보냐." 사회성을 뒷받침하는 거다. 그렇게 포장을 하죠. 맞아 예. 이게 뭐가 더 낫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딱 음. 확실히 달라요 그게. 맞아. 졸업생이 있고 없고가 좀 크긴 큰 것 같 음. 누구 추천을 받아서 뭐 recommendation letter 같은 거 받아서 가면 더더욱 플러스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미국, 캐나다 비교를 살짝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시드님은 더 추천을 하시나요? "여기가 더 살기 좋다." 근데 캐나다가 한국이랑 쪼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쪼끔 더 캐나다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스펙으로 쪼금 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으니깐요. 미국은 너무 진짜 학연 지연을 너무 많이 따져서 정말 내가 음. 싸바싸바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사회성이 많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오. 첫 직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아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저는 사실 그 미국을 택했거든요. 미국 택계신가요? 예. 어 그 이유라면은 이제 아까 말한 부분이랑 비슷한데 그 뭐 안전이나 뭐 대충대충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기에는 캐나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식의 교육 아니면 나 자신의 교육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라는 데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규모가 더 음 큰 나라, 사람이 규모가 훨씬 더 더 많은 크니까. 나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더 좋은 나라 그리고 그거를 더 중시하는 나라 안에서 거기서 잘못 나가지 않고 잘 간다는 가정하에 더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데 가려면 좋은 인맥이 필요한데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약간 예. 그런 그래서 식으로.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갈렸습니다. 제 그리고 의외네요. 저는 약간 미국 그걸 겪어서 그랬던 건지 다른 나라에 쪼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뭐 따지고 보면은 캐나다도 못 겪어 봤고 간접 경험만 했고 음. 미국은 아예 좀 무지하기 때문에 약간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어찌 됐든 지금은 인제 1대1로 갈린 것 같고 이제 음. 다음번 질문이 저희가 생각한 게 "안전 부분에 기인했을 때 미국과 음. 캐나다 중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시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거를 안 말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네. 일단 그게 좋은 면적으로 생각하면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총이잖아요. 최고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죠. 진짜 미국은 약간 총과 피로 세워진 나라긴 해서.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쉬우 심플하긴 해요. 그 음. 총이 있 합법하기 때문에 총이 있어야 안전하고 그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데 그러면 애초에 없애면 되지 않냐 법으로. 음. 근데 그러기에는 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로비도 로비고 미국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으로 일어난 나라서 영국에 반해서 그쵸. 헌법 수정에 일단은 자기 방어 그 부분이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음. 그게 없어요. 미국 제외하고. 그쵸. 없죠. 그 부분도 있고 인제
그러면 그게 보수의 결정체인 부분인데 우리가 총으로 일어난 부분이고 산업이 어마어마한 부분이고 로비가 이렇게 활발하게 됐는데 이걸 리셋한다는 게 어떤 쉽지 면에서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새로 세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렇죠. 예. 절대 안 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부분이라서 그렇다고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업보인 거죠.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음. 대신에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천조국이라고 하죠. 국방비에만 1,000조를 넘게 써서 그쵸. 그리고 뭐 세계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도 어찌 됐든 미국에 마땅한 나라로서 총에서 너무 자유롭진 않은데 인제 음. 미국처럼 인제 심하게 합법인 주도 없고 뭐 월마트에서 사고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나라고 여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니깐요. 대신에 총기 사고는 꽤 자주 일어나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도 아. 심지어 한 6개 떨어진 집에서 총기 사고가 살인 사건이 나서 폴리스 라인도 쳐진 적이 있고 음. 대도시 토론토 이쪽에 가면은 그 일명 후드라고 하죠. 그 뒷골목 아아. 그 좀 음. 그 범죄 집단이 있는 활동하는 지역에 보면은 더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도 총 개수가 적은 만큼 합법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쪼끔 더 안전하다 요렇게 쪼금 차단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음. 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랑 미국이랑.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총만 빼고 생각했을 땐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디든 사고가 나긴 마련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나마 좀 테러라는 변수를 고려를 하자면은 아 아무래도 미국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인제 테러 집단의 타겟이 좀 되니까 맞아요. 그렇긴 하죠. 크고 작은 뭐 되게 큰 예로는 사고들이 네 좀 그 쌍 많이 나죠. 9.11 쌍둥이 테러 빌딩도 아우 있었고 고거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빼박 어쩔 수 없이 캐나다인 '캐나다가 것 낫다.' 같은데요. 맞죠? 예. 요거는 예. 캐나다 압승인 캐나다일 수밖에 예. 압승이네요. 그냥 그렇게 총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겼던 것 같은데.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안전 다음에는 뭐 바로 나오는 주제가 아무래도 의료겠죠? 이제 그쵸. 의료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인데 자 미국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네 뭐 그래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의료 체계가 그래도 괜찮게 되어 있어서 약값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치료도 그래도 제때만 잘 가면 그래도 잘 고칠 수 있긴 해요. 진짜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가 두려운 게 일단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잘 병원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아파도 그냥. '아 약 먹고 참지 뭐.' 그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거는 약간 그 서양권 마인드 같아요. 그거는 유럽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인가 예전에 뭐 흑사병 이렇게 됐을 때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잔병치레, 감기, 몸살 이런 걸로 인제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그쵸. 처방을 받으러 이거는 가죠. 북미뿐만이 아니고 유럽 애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그 독감이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는. 그쵸. 잘못하면. 의사에 가서 처방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유럽 친구도 약간 그런 편이구나. 예. 이 감기, 독감 이런 거는 암만 심해도 그냥 내가 쉬고 그냥 아프고 말지. 타이레놀, 애드빌 이런 거 먹고 쉬면서 음음. 낫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치킨 누들숲 먹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강하긴 하죠. 음. 근데 그거는 좀 놀랍네요. 미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들었던 게 저소득층이 정말 힘들고 이게 의료 보험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중산층도 너무 힘들지만 저소득층은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메디케어란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도 저소득층을 막 그래도 케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음 이런 시스템이 이제 설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던 게 쪼금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이 익숙치 않은 게 좀 문제긴 하죠. 한국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미 예전부터 쭉 해오던 거였으니까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그런 체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역사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예. 병원에 가면 뭐 돈이 막 몇천 불이 나온다더니 막 이러니까. 그쵸. 이거는 그래서 너무 딥하게 가면은 길어지니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싶긴 한데 네. 의료 체계가 되게 비싼 거는 공통적인 이유가 딱 한 개예요. 우리나라 같은 음. 경우에는 국영화가 돼 있거든요. 의료보험 음. 제 그 여기 민영화니깐요. 예. 음. 그 민영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회사마다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도 똑같고 캐나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 다 음. 회사를 미국계 아 캐나다계 해외 다녀봤는데 일단은 회사를 대기업을 다녀야지 보험으로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회사에서 음 주는 복지라고 많이 맞아. 그 커버리지를 예 주니깐요. 그걸로 조금 이미 채용 공고를 낼 때 그걸로 이미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큰 기업들은 그 많은 돈을 감당을 하고 그 사보험 기업 뭐 매뉴라이프나 우리나라 음. 사람들이 아는 거 AIG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돈을 많이 받고 심지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공개된 프로그램 외에 기업별로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보면은 그 회사원 안에서도 이제 월급의 기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치과, 안과, 종합보험은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디덕티블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도 치과의 진료를 받아. 근데 디덕티블이 1,000불이야. 100만 원까지 너가 내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커버해 줘. 근데 거기서 음. 너 더 월급에서 쓴다? 더 떼인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500불밖에 너가 안 내. 나머지 우리가 안 내는 거. 케어할게. 그 음. 대신에 그다음 레벨은 너 월급에서 우리가 이만큼 더 깔게. 그 대신에 너 진료받을 때 네가 돈 낼 필요 없어. 우리가 100%다 커버해 줘. 약간 100% 이런 낼게. 식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으로 보험 그 AIG나 어떤 특정 회사에 보험을 안 든 사람은 그 생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다 내요. 그러면은 보험 회사들 때문에 기본 급여가 높아진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 그쵸. 치료받기 위한 게. 우리나라는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유통망이 하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싼 거예요, 사실. 또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심플한 게 캐나다는 의료가 대부분이 100% 나라에서 커버를 해줘요. 아 그거는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잘 가지도 않지만은 뭐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 심지어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때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하죠, 산부인과에. 음. 저는 1불 1,000원도 안 냈어요. 다 어. 무료예요. 오. 근데 이제 뭐 약값 그다음에 처방받은 약값 아니면은 치과 이런 거 인제 의료 나라에서 보험 안 해 주는 부분은 미국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깊게 가지 말고 고런 부분을 알고 예 있을 고런 때 부분만. 인제 캐나다가 훨씬 낫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캐나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인제 또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단점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은 그 공짜인 만큼 대기가 엄청 길 세금을 수 있어요. 세금은 당연한 대기. 부분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찌 됐든 의사를 보려고 하면 의사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죠. 의사가 개인 영리 사업이 안 되는 만큼 나라에서 그냥 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니까 크게 돈을 못 음. 버니까 의사 수가 많지도 않아요. 의사를 아. 한국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는 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는 외국에서 라이선스 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그렇구나. 있고 그래서 다 공짜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응급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응급 우선순위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간이식이 필요한데 자기의 정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필요하면은 갑자기 뒤로 밀려나는 거지. 어. 약간 그런 부작용 아닌 시스템이 부작용이 있구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제 취지를 보면은 이상적이죠. '돈이 음.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음. 거기에 되게 충실한 건데 딱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돈이 있고 다른 데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도 죽을 죽을 수 수도 있다. 있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 짱짱. 그쵸. 그러고 따지면 한국이 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인제 커리어, 개인의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 캐나다 중에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는 내가 다른지 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졸업한 메이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일을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메이저를 졸업을 했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졸업은 했지만. 그쵸.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내 학교 메이저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잘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어떤 거를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거에 초점을 둬서 차라리 그런 면에 따지면 미국도 꽤나 열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딱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한국은 어떻게든 가능하면은 존버하고 스펙 쌓아서 고점을 높게 찍고 시작하자 이게 되게 크잖아요. 음. 시작을 대기업에서 해야지 대기업부터 더 높이 치고 나갈 확률이 있고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건데 이제 캐나다 미국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엔 이거는 서양권 같아요. 맞아요. 공백 기간을 무능력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이 나이 때까지 왜 일을 안 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해야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reference 그 추천인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레벨업을 하려면 뭐든지 하나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도 일단 일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일 나이가 뭐 들었어도 엔트리 레벨부터 시작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그쵸. 예. "아 들어왔니? 응 일단 해 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아까 시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직종에서 인제 일을 하고 인정이 받았는데 다른 직종에서도 그게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추천인이 음.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다고 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따라서 다르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게 가장 뚜렷한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이쪽이랑. 그러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굉장히 다르네요, 관점이. 예. 그 미국하고 캐나다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크게는 저는 안 와닿았었고 두 군데 다 일을 해 왔다는 기준하에 그냥 저는 되게 심플하게 미국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환율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해도 미국계 기업에서 미국 돈을 더 달러로 주는데 받을 가야지. 때 맞아. 엄청나게 혜택이 커요. 그 돈이 더 많이 아 들어와. 돈을 더 주는 데서 일해야지. 예. 맞아. 일은 그리고 그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미국이 아무래도 그 해고가 좀 유연하더라고요, 확실히. 아 그쵸. 쪼금 유연하긴 해요. 예, 캐나다는 아무래도 복지가 많이 딸려 있어 가지고 그 뭐냐 고용보험뿐만이 아니고 법에 안 걸리려고 최대한 기업들이 조심조심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좀 느슨하죠, 유연하게 돼 조금. 있더라고 기업 음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이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갈 수 있게 해 놔 가지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자기 성향이 이거를 하면서 계속 그냥 '나는 뭐 큰 욕심 없이 쭉 이걸 하고 싶어.' 약간 공무원 쪽이 맞는 사람의 성향이면은 미국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성향도 약간 그쪽이긴 한데 제가 살아 보니까 맞닥뜨렸을 때 팍팍 튀더라고요. 그 음. 버는 돈의 액수도 그렇고 제 음. 역량도 그렇고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설치다 보니까. 뭐 좋은 설침인 거죠? 예. 그 뭐 사람이 그냥 쉬운 예로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발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격언 같은 게 있는 게 뭐였지? "죽지 않는 고통은 최고의 자양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음. 그거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양날의 검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날아갈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가 더 발전할 확률이 높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입니다. 음. 시드님은 어떻게 어느 나라가 더 저 맞으신가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은 해 보지 않았지만 보라님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싶지만 저도 미국에서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쪼금 더 여기에 맞아서 계속 미국에서 커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오케이. 설득한 거는 뭐 아 환영합니다. 보라님이 저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그렇죠. 저의 큰 목표는 우리 시드님을 캐나다로 꼬셔서 박사님도 소개시켜 주고 옆에 두고 사는 건데. 글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아. 보라님이 여기로 오실 수도 있는 거죠. 또 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다음 질문은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인데요.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약간 워라밸 그쵸? 한국어 유행하는 그 언어 삶의 질이라 하면은 뭐 되게 포괄적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은 아무래도 워라밸을 얘기하는 부분이 크다고 봐야 말하는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드님은? 이제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에 40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날에 왕창 일하고 뭐 중간에 쉬었다가 또 어떤 날 왕창 일하고 쉬었다가 해도 솔직히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거기서 딱히 아무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일을 40 시간 안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좀 플렉시블한 것 같아요, 미국. 40 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직업마다 다르긴 해요. 저는 약간 좀 예체능 계열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저는. 또 그 아티스틱한 쪽이시고 그리고 샐러리로 넘어가는 순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주어진 일이 있고 '이거를 여기까지 끝내야 한다.' 이게 주어진다면은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쵸. 저도 상관없죠. 시드 님도 알다시피 한국보다도 심하게 일을 하는 날도 많잖아요 저는 예. 회계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속된 말로 개같이 일하셨죠. 예. 진짜 한국 사람들이 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저는 아침 7시 부터 진짜 늦게까지 한 새벽 1시 반 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 아닌 거지. 그 기간이 음. 끝났을 때 이거 어떤 날은 그냥 11 시에 일 잠깐 해서 3 시나 4 시에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샐러리 전에 뭐 이제 시간제 일을 해 봤는데 그 호텔에서 일을 했을 때는 처음에 매니저 달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1 시간 일해서 얼마 받고 요거는 아 딱 정해져 있었어. 출근 시간 8 시간 플러스 어 점심시간 요렇게. 9 to 6 든가 뭐 중간에 런치 브레이크이 뭐 1 시간이라든가 30 분이라든가. 그쵸. 그냥 가끔씩 드는 생각이 너무 늘어지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가끔씩 어떤 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는 맞아요. '내가 유연하게 일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 여기가 너무 간절했다.' 치면은 어느 순간 요새 번아웃이 와서 음. 들었던 생각이 옛날처럼 그냥 딱 주어진 8 시간만 책임지고 일하고 그냥 '적당히 벌고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제 시간이랑 그 급여 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환경이 있는가? 이러면 약간 복지랑 연결되지 않을까요? 복지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복지는 또 따로 저희가 준비가 돼 따로 있는 있으니까 그렇군요. 저 같은 아. 경우에는 미국을 많이 안 돌아다녀 봐서 좀 애매한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출장이든 여행이든 포함해서 가본 주가 한 9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때마다 저보다 많이 가 보셨는데? 그래요? 그때마다 느낀 느낌이 주마다 되게 특색이 달랐고 맞아요. 예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인제 음. 제가 사는 데가 그 캐나다에서 특히 인구가 딱 140-50만 정도 중소도시에 로키 산맥 근처에 있고 인제 되게 천연 경관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음. 그 캠핑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쉽거든요, 하이킹부터 해 가지고. 음. 그래서 고런 게 좀 맞는 사람이면은 캐나다나 뭐 심지어 미국에도 그런 장소가 있을 테니까 그런 주가 그쵸. 있을 그런 주가 또 테니까 있을 테니깐요. 고런 걸 좀 고려해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찌 됐든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쵸. 캠핑을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좋아하고 일반적으로는 도시 생활이 맞는 성향이라서 저는 미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제 입장은 저는 약간 좀 시골 쪽에서 사는데 저는 이런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도시 생활을 겪어 봤는데 거기서 너무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뭐 교통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정한 시골이 확실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미국입니다. 그래도 미국? 오케이. 저도 근데 아까 도시 생활이 맞다 했지만 큰 포인트가 있어요. 소도시여야 해. 아까 대도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140-50 만? 딱 고 정도 맞아요. 벗어나서 좀 많아지면은 어우 속 시끄러워. 그냥 걸어 다녀도 그냥 시끌벅적하니까. 예. 제가 서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잘 가끔씩 모르겠지만은. 가도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 촌놈이라서. 마 일단은 저도 시골 촌놈인데. 대구 아니셨나요? 그쵸. 대구죠. 대구 대도시죠. 하긴 부산보다 안 되지. 그쵸. 부산보다는 좀 모자라죠. 예. 예. 근데 저도 뭐 울산이 제2의 고향이라서 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복지죠.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복지를 고려했을 때는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이 복지라는 게 복지의 정도만 따지면은 복지에 퍼주는 양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퍼주는 양만 치면 솔직히 미국이 더 클걸요. 근데 그쵸. 여기가 돈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 복지라는 거를 통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그 몸매로 치면은 캐나다의 인컴 분포도가 항아리 몸매예요. 그 말이 중산층이 되게 두터워요. 어. 그래서 그 우리는 특출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가구당 인컴이 비슷하잖아요, 수입이 미국이랑. 예예. 그만큼 그냥 소위 말해서 3만 불부터 한 6만 불, 7만 불 버는 가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복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쵸. 그 크게 보면 그것도 복지긴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갈 때마다 어찌 됐든 출장 가면은 전부 다 다운타운 그 빌딩 많은 데서 호텔에서 그쵸. 그 자고 거의 도시 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예, 그 회식이 한다고 치고 일 끝나고 사람들이랑 걸어가면서 하면은 골목골목에 촌이 있어요. 정말 못 사는 음. 그 캘리 쪽에는 뭐 스키드로우 이쪽 있잖아요. 오렌지 카운티랑 되게 차이 많이 나네요. 정말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많아 그 규모가 미국은. 맞아요. 미국은 그게 뭐지? 빈익빈 부익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복지로 돈을 엄청 많이 쓴들 뭐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을 아직도 하는데.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심플하게 제가 보고 느낀 걸로 봤을 때 '아 저것도 복지의 캐나다. 일부분이다.' 그러면은 '캐나다가 더 낫다.' 요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캐나다에 살짝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최근에 미국에 약간 그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좀 계속 내려오고 있으세요. 주로 약간 대도시에 있다가 음. 하도 많아지니까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되잖아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그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시골에 사니까 그런 사람들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음. 복지가 망했구나.' 이게 '돈 많이 번 사람이랑 없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확실하죠. 예. 네. 와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네요, 미국 이제. 예. 근데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 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저 요즘엔 한국도 좀 많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예. 뭐 화려한 이면 외에 인제 확실히 노인 빈곤층이 그렇게 또 심하다고 하니까 또 고령 사회화 되니까 또 그런 게 또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연금과 아 예. 관해서 또 토론하고 싶은데 나중에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하고 네. 다음에 한번 예. 깊게 이야기하도록 해 보고요. 네. 잠깐만. 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돼 있죠? 캐나다 그 교육에서는 저희가 갈렸었고 미국에 갈렸죠? 안전과 의료에서 캐나다가 2표를 이렇게 받았고 미국이 음 커리어와 워라밸에서 1표씩 그래서 2대 한 2. 표씩. 음. 복지에서 캐나다. 그러면 지금 캐나다. 3대 2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것저것 질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총 집계로 봤을 때 3대 2로 캐나다가 압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 근소하게. 점수를 예 근소하게 앞서가서 모든 걸 이제 모든 사람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하는 건 아니니깐요. 이런 요소로 인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저희 기준이 되는 이 질문들에 따라서 캐나다가 더 살기 좋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이 어찌 됐든 5개밖에 없었으니까 저희가 간과한 수많은 요소들이나 다른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분명히 이게 궁금하신 정답은 질문도 아니에요. 있으셨겠죠. 예. 그쵸. 근데 저희가 정한 이 5가지 질문의 기준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더 살기가 좋다고 일단은 결론을 하고 내리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옳든 그르든 결론을 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니깐요. 사람마다도 '아 여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하니깐요. 이제 저희가 노답 토론이 맞죠? 예, 저희가 이제 캐나다랑 미국 중에 미국에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은가에 아 대해서 논합 토론을 했죠. 그쵸. 노답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도 처음으로 코멘트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요. 혹시 재미있을 것 같은 토론 주제가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 주세요. 저희는 하니깐요. 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힘도 너무 났고 코멘트를 받으니까. 그리고 주시면 무조건 합니다. 어떤 주제든 할게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보시라의 보라. CG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